한 여자의 질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번 이야기는 박성재를 향한 고성희의 집착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지는 위험한 사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평범한 우연처럼 시작된 만남이 어떻게 파국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누군가의 마음을 완전히 차지하고 싶지만 그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향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어떤 감정이 가장 먼저 떠오를까? 질투, 불안,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 고성희에게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고성희는 결혼 전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강했습니다. 오랫동안 움켜쥔 그 욕망은 결국 박진석이라는 남자를 붙잡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기업인이었고 첫 번째 부인과 사별한 후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고성희는 박진석의 곁에서 부유한 생활을 손에 넣었지만 의부사들 박성재와의 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감이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새엄마와 아들이라는 경계가 서서히 허물어졌습니다. 박성재는 그녀에게 예의를 지키면서도 무심한 듯 친절했고 때로는 웃음 지을 때의 얼굴이 박진석보다 훨씬 젊고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고성희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이건 잘못된 감정이야. 가족이잖아. 하지만 그 다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성재가 다른 여자와 함께 웃는 모습을 본 순간 고성희의 심장은 알 수 없는 분노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분노의 중심에는 지은호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박성재가 이 이름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꺼낸 듯 했지만 성재의 목소리에는 묘한 부드러움이 실려 있었고 눈빛마저 달라졌습니다. 고성희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여자, 성재에게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녀의 머릿속은 곧 의심과 경계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여자가 자신이 애써 지켜온 자리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성재를 빼앗아가면 난 뭐가 되지? 고성희는 망설임 없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로 뒤에서 잡다한 일을 처리해주는 인물들입니다. 이름은 지은호, 나이 30, 카페 매니저로 일하고 있고 인테리어 디자인도 한다더군. 이 여자의 모든 걸 알아와. 가족, 친구, 연애사, 과거 일까지 빠짐없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상대는 이미 이런 의뢰에 익숙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지은호의 성장 배경, 사업부도 경험, 현재의 생활 패턴, 자주 드나드는 장소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한 줄 한 줄을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부모와의 관계는 원만, 사업 실패 후 카페 근무 시작, 가족으로는 남동생과 어머니, 특별히 흠잡을 데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게 더 불편했습니다. 불안의 이유를 찾지 못하면 더 깊은 불안이 생기는 법이었습니다. 며칠 전 고성희는 우연을 가장해 지은호에게 접근하여 처음 대면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고성희는 지하철 안에서 저혈당을 핑계로 그녀 쪽으로 몸을 기울였고 지은호는 반사적으로 그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 짧은 한마디와 미소 그리고 지은호의 친절함과 따스함은 고성희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낯선 사람에게도 이런 미소를 짓는 여자라면 성재를 사로잡는 건 시간 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성희는 그 여자를 더 가까이서 살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보고서에 적힌 주소를 따라가면 카페가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커피 향이 진하게 감돌았고 카운터 안에서 지은호가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마치 뜻밖의 재회를 한 듯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지난번 지하철에서 도와주신 분 아니세요? 여기서 일하시나 봐요. 지은호는 반갑게 웃으며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커피를 내어주었습니다. 대화는 의도대로 흘러갔습니다. 고성희는 마치 잡담을 하듯 물었습니다. 여기서 오래 일하셨어요? 네, 벌써 2년 됐어요. 가족들은요? 다 근처에 사시나 봐요. 어머니랑 동생이랑 같이 살아요. 그리고 마침내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남자친구는? 지은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없어요.
연애는 좀 쉬고 있어서. 그 대답이 고성희의 심장을 콱 눌렀습니다. 남자친구가 없다는 건 성재가 언제든 다가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그녀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성희는 겉으로는 미소를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이 여자를 성재 근처에서 어떻게든 멀리 떼어놔야 해. 그날 카페를 나서며 고성희는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지은호라는 이름이 이제는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반드시 제거해야 할 위험 요소로 굳혀진 순간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서 집으로 향하는 길, 고성희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머릿속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은호의 표정, 말투, 심지어 컵을 내밀 때 손끝이 떨리지 않는 모습까지 세세하게 떠올랐습니다. 자신감이 있네. 그런 여자일수록 더 위험해. 고성희는 속으로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성재를 지켜야 해. 아니, 빼앗기지 않아야 해. 집에 도착하니 거실이 고요했습니다. 벽시계가 저녁 8시를 가리킬 때 현관문이 열리고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깔끔한 셔츠 차림에 넥타이를 느슨하게 매고 있었습니다. 하루의 피로가 묻어났지만 그 모습마저 고성희에게는 눈부시게 보였습니다. 성재 왔구나. 그녀는 평소보다 한 발 더 빠르게 다가가 그를 맞았습니다. 손을 잡아 끌며 소파로 앉히고는 물잔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밥은? 배고프면 뭐라도 해줄게. 말을 쏟아내며 그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손등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리고 어깨를 스치듯 다가섰습니다. 박성재는 순간적으로 몸을 살짝 틀었습니다. 미묘하게 거리를 벌리면서도 표정은 최대한 부드럽게 유지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녁 먹고 왔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경계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런 장면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고성희는 그가 거리를 두려 한다는 걸 느끼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족의 스킨십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지만 마음 깊숙이선 그 이상을 바라고 있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결국 박성재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늦은 밤, 박진석이 출장으로 집을 비운 날이었습니다. 거실에는 TV 소리만 희미하게 울렸고 부엌에서 컵에 물을 따르던 고성희가 돌아보자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응? 부탁이 있습니다. 부탁? 뭔데?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저한테 너무 과하게 스킨십하지 말아주세요. 불편합니다. 고성희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순간 표정이 굳었지만 이내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그랬어? 그냥 아들이 든든하고 좋아서 그랬던 거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목소리는 가볍게 들렸지만 심장의 박동은 거칠게 뛰고 있었습니다. 불편하다니 나를 피하고 있다는 거잖아. 박성재는 더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의사를 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성희에게는 그 한마디가 깊게 꽂혀버렸습니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온 고성희는 거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자기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화장이 지워진 얼굴, 마흔을 훌쩍 넘긴 나이, 그리고 점점 더 또렷해지는 이마의 주름. 그래, 나는 이제 젊지 않아. 그런데 그 옆에는 지은호 같은 여자가 있어. 그 생각이 들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어 뒷조사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지은호라는 이름이 마치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다 인연 잘못이야. 성재가 나를 거부한 것도 나한테서 멀어지는 것도 전부 인연 탓이야.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성희는 손끝으로 종이를 꾹 눌렀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와 함께 마음속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성재 곁에 인연이 있는 한 난 절대 편해질 수 없어. 그날 이후 고성희의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은호가 성재와 단 한 번이라도 마주치는 걸 막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가족의 애정이라는 변명조차 사라지고 오직 소유와 배제라는 단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감정은 곧 행동으로 옮겨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성희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지은호를 성재 곁에서 떼어내야 한다. 이번엔 확실하게.
그녀는 자신의 결심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동안 연락을 끊었던 과거 여러 번 은밀한 일을 처리해줬던 인물에게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목소리는 거칠고 낮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사람 하나 겁 좀 줘야겠어요. 겁을 주라고요? 얼마나 겁을 주라는 겁니까? 절대 다치게 하진 말아요. 하지만 다시는 성재 주변에 얼씬도 못하게 해야 해요.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속에는 날 선 의지가 뚜렷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고성희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연이나 대화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움직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간까지 카페에서 일을 마친 지은호는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잿빛 구름이 깔린 채로 가로등 불빛을 흐리게 만들었고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그녀는 이어폰을 꽂고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묘한 기운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검정색 승용차 한 대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고성희가 고용한 건장한 남성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서로 눈빛만 주고받으며 지은호가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들어서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뒤쪽, 조금 더 멀리서 또 다른 차 한 대가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박성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며칠간의 고민 끝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지은호에게 마음을 고백하리라. 오늘 아니면 안 된다. 더 미루면 후회할 거야. 그는 지은호가 집으로 가는 길을 조심스레 따라가며 적당한 순간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운명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지은호가 좁고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서는 순간 검정색 차량이 갑자기 그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2 남자가 빠르게 내려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지은호는 순간 당황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리 비켜주세요. 이거나요. 지은호의 비명은 골목길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뒤따르던 박성재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브레이크를 밟자마자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거나. 그의 외침은 분노와 절박함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2 남자는 예상치 못한 방해에 잠시 당황했지만 여전히 지은호를 차에 태우려 몸부림쳤습니다. 박성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한 남자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며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충격을 받은 남자가 비틀거리는 사이 다른 한 남자가 욕설을 내뱉으며 성재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는 지은호를 감싸며 밀어냈습니다. 괜찮아요? 네, 하지만 지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멀리서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황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2 남자는 재빨리 몸을 돌려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 명이 호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떨어뜨렸습니다. 차에 오르려던 순간 땅바닥에 굴러간 전화기를 주울 여유는 없었습니다. 박성재는 숨을 고르며 땅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화면이 켜지며 발신자가 나타났습니다. 고성희. 박성재의 시선이 그 이름에 멈췄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이름.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전화를 건 이유는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무 말 없이 휴대전화를 자신의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지은호가 이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직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요. 박성재는 그녀를 보호하듯 앞장서 걸었고 지은호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집 앞까지 데려다 주고 나서도 박성재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어머니가 이런 짓을? 그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대답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어떤 것이든 이번 일만큼은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박성재가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그는 손에 쥔 휴대전화의 무게를 다시 느꼈습니다. 차갑고 작은 기계였지만 그 안에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불편하고 훨씬 위험했습니다. 그는 곧장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고성희가 있는 2층 거실로 향했습니다.
난간 너머에서 보이는 그녀의 뒷모습은 평온해 보였지만 박성재의 눈에는 그 평온함이 가면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저와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고성이는 천천히 돌아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하게 불러? 박성재는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그녀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건 아까 주운 휴대전화입니다. 근데 방금 전 여기로 전화가 왔어요. 발신자 이름이 어머니였습니다. 고성이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찰나에 불과했고 이내 그녀는 가볍게 웃어넘기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왜 나야? 세상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럴 수도 있죠. 박성재는 담담하게 맞장구 쳤습니다. 그런데 그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사람이 오늘 지은호를 납치하려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거실의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고성이의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그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여유로운 척했습니다. 성재야, 너 지금 나 의심하는 거니? 새엄마를? 박성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신하는 겁니다. 왜 그랬어요? 이유가 뭡니까? 고성이는 미묘하게 웃었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눈동자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유? 그냥 내가 잘못된 사람 만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잘못된 사람? 그래. 나이도 많지 않고 사회 경험도 많지 않은 여자. 그런 여자는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 박성재는 그녀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그건 제가 판단할 일입니다. 어머니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는 절대 이런 짓 하지 마세요. 그땐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고성이는 순간 입술을 깨물었지만 곧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았어. 오해였나 보네.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거야.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일 리 없었습니다. 박성재가 방으로 돌아가자마자 그녀의 표정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손톱이 손바닥 깊숙이 파고들 만큼 주먹을 세게 쥔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몰아세워? 내가 감히? 그녀의 머릿속에는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지은호를 향한 질투가 한꺼번에 뒤섞여 끌어올랐습니다. 좋아. 이번엔 실패했어. 하지만 다음번엔 다를 거야. 완벽하게.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새로운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번엔 절대 실패하지 않게 해. 목소리는 차갑고 짧았으며 어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차가웠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집안의 공기는 더 차가웠습니다. 박성재는 자신의 방에서 여전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부인했지만 그 눈빛 속에 감춰진 무언가를 그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어머니, 대체 어디까지 가려는 겁니까? 그의 시선은 창밖 어둠 속으로 멀리 뻗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모릅니다. 이미 고성이의 다음 수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다음 수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과연 다음번 그녀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박성재는 그 함정을 알아채고 막을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끝까지 부인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분명히 또 다른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이번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치명적일 것입니다. 과연 박성재는 그 함정을 알아차리고 지켜낼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밝혀질 진실을 기대해주세요. 이 흥미진진한 전개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